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적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머스크의 미친 계획, 옵티머스 파괴적이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그리고 그냥 계속 살아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볼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엔비디아와 테슬라만 빠졌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은요. 나쁘진 않았어요. 작은 주식들 다 오르고, 그리고 매그니피 세븐들도 두 개 주식 빼고는 전부 다 오늘 오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일단 마소부터 보겠습니다. 0.43 올랐고요. 마소는 항상 오르면 이 정도 오르고, 떨어져도 이 정도 빠지는 거죠. 애플 1.30%. 자, 애플도 오늘 조금 반등했고요. 자, 오늘 엔비디아가 4.18% 빠졌습니다. 자, 엔비디아는요, 특별한 이슈 없어요. 이번에 실적 발표 괜찮았고, 다른 게 다 좋은데, 지금 이제 엔비디아는요, 그냥 다른 것보다는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100달러 초반 같은 게 거의 1,400달러 올랐고, 지금 이 10분의 1로 나눴을 때 한 140달러대까지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40달러대를 좀 넘거나 올라가면요, 항상 거기서 또다시 이제 내려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차익 실현하는 매물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 엔비디아가 충분히 올랐으니까 많이 오른 걸 가지고 지금 또 다른 주식을 살려고 하는 거죠. 기관들도. 그렇고, 헤지 펀드들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지, 엔비디아 자체에 큰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꾸준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140달러 돌파하고 143, 144까지 올라가니까, 그래서 시가총액 1위가 되니까, 자, 거기서 이제 또 부담 매물들이 내려오면서 4.1% 빠져서 지금 138 여기까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우상향 또 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쓸데없는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 보세요. 2.20%. 자, 아마존이 좀 이렇게 흐름이 이제 그동안 별로 이렇게 재미없었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죠. 아마존은 지금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이때는 워낙 또 이 매출이 크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지금은 흐름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구글 보세요. 1.72% 아래쪽에 올랐고, 구글은 일단 그동안 반독점법 이슈로 인해서 정부에서 쪼갠다 라는 얘기, 크롬을 잘라내라 이 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주가가 영향을 많이 받았다가 다시 그게 다 회복되죠. 그런 것들이 쉽게 그렇게 쪼개고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장기전으로도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메타 1.07% 꾸준하고요. 자, 오늘 테슬라 3.96% 거의 4% 정도 떨어졌죠. 테슬라가 급락한 이유는요, 명쾌합니다. 오늘 이따가 테슬라 소식에서 한번 들여다 볼게요. 자, 캘리포니아에서 난데없는 소식이 이제 황당한 소식이 날라들면서 머스크도 굉장히 황당했거든요. 그거 이따가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연말에 보통 좋으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기대해 봄직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지금 내년 한 해에 전체 미국 주식이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메이저 기관들이 이제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데요. 작년 전망치도 기억이 나는데, 일단 먼저 우리가 이번에 예상되어지는 것들 한번 들여다보면요. 자, 기본적으로 핑크빛으로 위에 하라는 거 보세요. 평균적으로 대략 한 10.5% 정도 전체 벤치마크 인덱스가 상승할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한 해 동안 이 지수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씩 오른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개별 주식이야 당연히 천차만별로 크게 튀는 주식도 많고 그런 겁니다. 자, 일단 아래쪽에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야디니 리서치라는 데는요, 맨 위에 막대 그래프 보니까 7,000달러 예상했어요. 7,000포인트. 이게 이제 S&P가 지금 6,000포인트잖아요. 근데 7,000포인트 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도이체방크입니다. 7,000포인트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BMO 캐피털도 6,700포인트 예상했고요. 그리고 RBC 캐피털도 6,600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000이니까 여기에 10%면은 600포인트 올라가는 거잖아요. 6,600포인트고요. 그리고 바클레이 보수적 기관인데 6,600 예상했고, 모건 스탠리가 6,500 예상했고요. 그리고
그리고 고드맨삭스가 6,500, UBS가 6,400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 아래쪽으로 6,400에서부터 7,000까지 예상이 나오니까 한 평균 6,600 정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대략 한 10% 이상 상승하는 건데, 여러분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요. 작년에 예상들이 뭐였냐면 기관들이 너도 나도 가장 많이 나왔던 게 탐리의 기관이죠. 5,200을 봤었거든요. 그것도 그때 그렇게 잡으니까 엄청 벌리시하다 막 이랬거든요. 왜냐면 그때 이제 뭐 한 4,500, 4,600 이래 가던 게 5,200까지 간다라는 게 야 이거 너무 무리수다라고 했는데 작년에 4,000대 못 몰러 있던 것이 올해 5,200이면 충분하다 그랬는데 올해 벌써 6,000이나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수만 보더라도 4,000대에서 6,000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이런 예상들이 트럼프 일기 때 사실 이건 이제 본인도 예상이지만 트럼프가 만약에 법인세 인하다 이런 것들 통해서 관세 정책은 있지만 법인세 인하다 이렇게 기업 친화적인 방식을 쓰면요 이거보다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균적으로 10% 정도 오를 수 있겠구나라고 그냥 보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작년에도 5,200을 가장 높게 예상하고 막 4,800 이렇게 예상했거든요. 근데 6,00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뛰는지 아시겠죠? 이 환경이 딱 좋게 맞아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상승할 수 있는데 지금은 트럼프 시대입니다. 트럼프가 잘만 이렇게 이제 뭐 너무 이렇게 뭐랄까 시장이 염려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떤 뭐 밀어붙이게 하면서 그러니까 예상치 못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시장이 트럼프 정부 아래에서 더 많이 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지금 7,000이 최고점이잖아요. 7,000 돌파도 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개별 주식은 더 많이 올라요. 개별 주식 같은 경우는 뭐 보통 30%, 40%씩 뛰고 지금 테슬라는 내년에 2배 이상도 뛰겠죠. 뭐 2배도 가능하고 3배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지금 뭐 우리가 이 리밋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sky is the limit입니다. 그러니까 sky is the limit, 하늘이 리밋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한계를 정할 수도 없고 또 정하는 사람도 정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은 그냥 윗선은 다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에 대해서 웬만한 기관들이 전부 다 포지티브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뭐 경기 침체니 이런 얘기가 작년 말에는 그렇게 예상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경기 침체 때문에 마이너스로 간다. 뭐 다들 경기 침체를 다 예상했어요. 기관들이 많은 기관들과 전문가들이. 근데 지금 경기 침체는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요. 이런 방구도 얘기하지 않아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오히려 굉장히 지금 분위기를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싱가포르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인플레이션이 여러 나라들에서 확연히 내려가는 모습들이 계속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뭐 영국, 유럽, 뭐 모든 아시아 나라까지 계속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있는 지점들을 계속 제가 살펴드리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자, 이번에는 이 아시아의 또 한 가장 부자 국가 중에 하나인 싱가포르가 자, 인플레이션 CPI 지수가요. 자, 뚝 떨어졌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초록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헤드라인 CPI입니다. 이 헤드라인 CPI가 1.4%가 나왔어요. 자, 이게 미국이 목표라는 2%에 비하면 1.4%니까 2% 아래로 뚝 떨어진 거죠. 이건요, 지난 9월달 데이터가 2%였거든요. 자, 그 사실 목표치를 이뤘는데, 자, 근데 이제 이것보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2% 아래로 너무 내려간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거 보면 싱가포르도 이전에 2% 아래로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일본도 제가 살펴봤는데 오르다가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갑자기 또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아무래도 약해지고 있잖아요. 높은 고금리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많은 국가들 그리고 전 세계의 수요가 굉장히 줄고 있기 때문에 팽창 지금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쇄적으로 다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한 나라가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다 내려가요. 그리고 그 말은 결국 각 나라의 소비가 줄고 있다는 건데 결국은 수요가 준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다 이게 이제 모든 나라들이 얽혀 있고 동맹국들은 더 얽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나라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싱가포르에 또 내려가는 것은 또 최근에 일본이 내려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연쇄적 반응으로 나타나서 미국도 결국은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예상치가 1.8이었거든요. 그거보다 더 내려갔어요. 1.4면 너무 많이 내려갔죠. 이게 지금 한 달 전 대비 2%에서 1.4, 0.6이나 빠진다? 이건 정말 많이 빠지는 겁니다. 사실 2% 아래쪽 지금 1.4%이 정도면요.
이거는 뭐 거의 지금 디플레이에 가까웠게 내려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자, 그리고 핑크빛으로 하나 보세요. The first time Singapore's headline CPI rate fall below 2% since March 2020입니다. 자, 2021년도 3월 이후로 2% 아래로 떨어진 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자, 2021년 3월 달에 1.3%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가 1.3%였는데 지금 이번에 1.4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거 확연하게 떨어진 거죠. 거의 코로나 수준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뭐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뭐 사지도 않고 굉장히 이제 경제 활동이 위축될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축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런 걸 보게 되면 싱가포르도 이 정도로 지금 물가 상승이 이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결국 일본도 그렇고 중국은 뭐 거의 디플레 수준이고 전체적으로 그렇죠.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지금 내려가는 건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다. 미국도 충분히 이제 때가 되면 조금씩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러시아 소식입니다. 자, 러시아 물가가 굉장히 지금 현재 우려스럽게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게 이제 러시아가 그동안 전쟁을 일으켰던 대가를 이제 치르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러시아의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치솟고 있는데요. 일단 버터 가격 있죠. 이 버터 프라이스가 30% 이상 뛰어 올랐다고 합니다. 그것도요, 지난 12월 달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 전 대비 물가가 30%나 뛰었어요. 이 버터 가격이. 여기에 선플라워 오일이랄지 베지터블 야채도요. 이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왼쪽에 사진에 나오지만요. 뭐 야채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뭐 버터 플라이스랄지 상당한 그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가격이 뛰어오르면서 러시아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요. 러시아의 물가가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건 결국 파란색으로 하려다가 보세요. 러시아 중앙은행이 지난달에 금리를요 21%나 띄어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러시아 중앙은행이 20% 이상 금리를 올렸다? 이건요 지난 20년 동안의 최고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금리를 올려버린다? 20% 이상 올려버리면요, 이거는 뭐 기업들이랄지 개인들이랄지 그냥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돈 빌려서 뭐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년 만에 역대급으로 치솟았다는 거고, 자,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미국이 금리를 올린 이유는 물가 상승 압박 때문에 그래요. 물가가 뛰어오르니까 이거 가만히 놔두면 큰일 나거든요. 정말 위태로워지니까 급하게 금리를 끌어올려가지고 물가를 잡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러시아가 결국은 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고 있다? 이 말은 물가 상승 압박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요. 푸틴이 이걸 부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부인하고 있냐? 재미난 비유죠. Butter for guns라 그러죠. 보통 우리가 이 소위 이제 버터를 총으로 바꿨다라고 할 때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면은 결국은 경제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터 대신에 총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 전쟁을 택해가지고요. 전쟁이 오래 끌어서 잘 되는 나라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동안 러시아가 처음에 전쟁 일으켰을 때의 상황이 막 안 좋아지고 그랬는데, 그리고 막 미국도 전체 스위프트에서 탈퇴시켜버리고 막 소위 이쪽에 그 서방 선진국들이 전부 다 러시아와 이 절교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뭔가 이제 언론들도 러시아가 어려울 것이다 막 이랬는데 러시아가 잘 버텨요. 오히려 더 괜찮아요. 오히려 경제가 막 발전하는 것 같고 뭐 물가도 생각보다 안 오르고 괜찮아요. 그랬더니 막 조롱하죠. 서방 언론들이 러시아를 저렇게 망가뜨리려고 일부러 저러고 있다 뭐 이런 소리, 언론 플레이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당장 안 드러났을 뿐이지 지금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역사에서요, 전쟁을 시작해서 계속 오랫동안 끌어가지고 잘 된 나라가 없어요. 전부 다 제국들, 뭐 로마 제국도 그렇고 모든 제국들은요, 전쟁을 너무 오래 끌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전쟁을 너무 오래 하잖아요. 그건 이 국고가 바닥날 뿐만 아니라 민심이 피폐해지고 모든 게 다 에너지가 그쪽으로 쏟기 때문에 이건 뭐 여러분 그 미래가 그냥 뻔한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도 전쟁을 너무 오래 끄는데 그럼 그동안 어떻게 버텼냐? 기름값으로 다 버틴 거예요.
기름 가지고요, 팔아가지고 계속해서 현금 살포하고 메꿔 냈던 거죠. 근데 그것도 결국 시간 지나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기름값이 내려가고 있고, 러시아 기름 잘 안 사주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그것도 다 한계가 이제 봉착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이제 막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금리를 20년 만에 최고치로 끌어올렸다? 물가 압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결국 어떤 작용이 나타나냐면요. 러시아가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겠죠. 시민들이 불안해지고 컴플레인 많아지면 푸틴 정권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는요. 러시아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협상실에서 빨리 전쟁을 멈추겠다. 어떻게든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하겠죠. 전쟁이 뭐 어떤 식으로든 뭐 쉽지는 않겠지만 끝내지잖아요. 그러면 유럽 경제는 완전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거는 전체 세계 주식시장에도 어마어마한 역할을 할 겁니다. 왜냐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요, 어마무시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다음에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오늘 테슬라 주가가 4% 가까이 폭락한 이유입니다. 자, 오늘 갑작스럽게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좋은 흐름 타고 있다가 뚝 떨어졌거든요. 자, 갑자기 왜 테슬라 주가가 떨어졌을까? 자, 바로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친 겁니다. 자, 캘리포니아에서 생뚱맞은 법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발표가 나왔냐? 테슬라가 앞으로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보조금에서 배제된다라는 소식이 알려진 겁니다. 아래쪽에 초록색으로 하려는 거, 이게 이제 그 소식이거든요. 그 Tesla excluded from EV buyer credits in California proposal 이라고 하죠. 지금 이번에 새롭게 이제 캘리포니아의 법안에 따르면요, 이 전기차 중에 모든 전기차에서는 괜찮지만 테슬라만 제외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이런 거는요, 이건 뭐 너무 황당하죠. 테슬라만 제외된다. 이건 마치 이 정치적 보복 아닌가? 정치 보복으로 테슬라를 공격하는 듯한 그런 지금 현재 이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했고 트럼프가 됐잖아요. 근데 머스크는 이제 공화당을 지지한 거고 트럼프도 공화당이고, 근데 이제 이 캘리포니아는 민주당 쪽이거든요. 뉴섬 주지사도 민주당 쪽이고 캘리포니아가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마치 이 괘씸죄와 어떤 이 정치적 보복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왜 재미냐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자, 아래쪽에 지금 보면요, 게빈 뉴섬 주지사가 왜 노란색으로 하려다가 보세요. It is about creating the market conditions for more of these car markets to take root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뭔 말입니까? 지금 이 본인들이 이번에 캘리포니아 법안 테슬라를 제외시킨 거, 보조금 지원해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시장 환경을 좀 제대로 만들어주고 싶다는 거야. 어떤 시장 환경이냐? 많은 그 자동차 업체들이 캘리포니아에 좀 자리를 잡도록, 캘리포니아에서 제대로 좀 이렇게 전기차를 팔고 좀 골고루, 테슬라만이 아닌 여러 회사들이 골고루 전기차를 팔 수 있게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해 주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테슬라는 좀 배제하고 이 다른 회사들은 살려놓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테슬라가 너무 잘하니까 테슬라에게는 이제 보조금 지원할 필요 없고 다른 못하는 회사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형평성을 맞추겠다, 뭐 이런 접근이거든요. 자, 이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머스크는 뭐라고 합니까? 너무 황당하겠죠. 그러니까 위에 빨간색으로 하려다 한번 보세요. 머스크가 바로 이것에 대해서 이 X에다 메시지를 던졌죠. 자, even though Tesla is the only company who manufactures their EVs in California 라고 합니다. 자, 지금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자동차 회사가요, 캘리포니아를 다 떠났어요. GM도 그렇고 도요타도 그렇고 다 떠났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캘리포니아는요, 이 세금도 가장 비싼 주지만 동시에 인건비도 비쌀 뿐만 아니라 여기는요, 모든 게 다 비싸거든요. 여기서 제조한다? 여기서 여러분 사실 수익률 내기가 테슬라니까 수익을 그렇게 내는 거지, 다른 회사들은요 전부 다 저기 저 시골주 있죠, 공화당주에 가서 다 공장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보면 테슬라에게 이렇게 불합리하게 테슬라만 배제한다? 그럼 테슬라가 이 캘리포니아 공장 세운 거 뭐가 되냐라는 거예요. 그 테슬라가 지금 이렇게 나오면요,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마저도 옮겨야 되는 거예요.
텍사스가 아니라 지금 다른 쪽으로 저쪽으로 옮겨버려야 돼요. 이 캘리포니아가 아니고요. 그 캘리포니아 또 공장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캘리포니아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라도 혜택을 줘야 돼요. 왜냐면 이것만으로도 고용 자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 테슬라 이 제조업이라고 하는 건 고용이 뭐 수만 명씩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서 세금과 어떤 고용 효과 이런 것들이 지역 사회가 살아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건요. 정말 이 캘리포니아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뉴섬 주지사가 이 형평성이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형평성이 맞지 않죠. 공장을 여기 세우고 정말 캘리포니아를 부유하게 만들고 세금을 내고 있는데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다른 회사들에게 어떤 그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는 혜택을 주고 테슬라는 배제하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법안이죠. 이건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말하는 형평성이나 이런 건요.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냥 그대로 보조금을 다 주되 만약에 정말 하겠다 그러면 의지가 있는 회사들 있죠. 뭔가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 제대로 된 그게 포드인지 GM인지 제가 볼 때 뭐 경쟁력 자체가 없거든요. 근데 이들이 뭔가 정말 경쟁력 있는 걸 만들어서 캘리포니아 사람들에게 뭔가 혜택을 줄 만한 그런 것들이 있다. 라고 한다면 좋은 걸 만든다 그러면 그들에겐 추가적인 보조금을 좀 더 준다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예 테슬라만 배제하고 나머지를 그냥 이렇게 한다? 이거는요, 이거 자체가 차별인 거예요. 역차별인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 복잡하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이제 역차별 현상들이거든요. 이번에 그 트럼피즘 있죠. 트럼프 현상. 트럼프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랬는데 이 트럼프 현상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이 트럼피즘이라는 거, 트럼프 현상이 뭐냐면요. 이 사실 지금 보면은 동부의 연안 지역, 뉴저지와 뉴욕, 그리고 이 서부의 캘리포니아의 뭐 샌프란시스코, LA, 뭐 샌디에고까지 이 젊은 특히 아시아인들이랄지 또 스마트한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 있죠. 뭐 대학교, 대학원, 박사까지 이런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시아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이제 타인종 국가도 출신도 많고요. 이런 사람들이 거의 막 주도하고 있죠. 월급도 뭐 캘리포니아에서 몇십만 불씩 받아버리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 중간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당인 전통적인 보수 지역들이 있거든요. 스테이트에. 그 스테이트를 보면은 뭐 아르칸소랄지 뭐 여러 가지 주 있지 않습니까? 뭐 많습니다. 뭐 이 캔자스 뭐 이런 보면 어쨌든 이런 중간에 있는 스테이트들은요. 어떤 조건을 하냐면 여기에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백인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옛날에 제조업에 취업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의 제조업이 다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삶의 터전이 위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백인들이랄지 요런 남아 있는 건데 과거의 제조업들이랄지 미국이 제조업으로 70년대 잘 나갔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 겁니다. 그게 전부 다 제조업이 밖으로 나갔잖아요. 그걸 트럼프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나가버리니까 트럼프가 제조업 다 들어와 이거죠. 관세 때려서라도 우리는 우리 기업 살리겠어. 미국에서 사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니까 미국의 고등학교 졸업한 백인들이 너무나도 좋아하죠. 완전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야 미국이 산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이 들어와야 산다는 건데 뭐 테슬라도 자동차만 보면 제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 제조업을 갖고 있는 이 테슬라에게 오히려 보조금을 안 주고 들어오지도 않은 회사들에게 보조금을 주겠다는 건요.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을 써야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큰 실수하는 거죠. 아마 근데 이게 그대로 시행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논란이 많을 겁니다. 근데 굉장히 재미나요. 오늘 주가가 떨어진 건 바로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머스크의 계획. 또 이 휴머노이드에 대한 계획은요. 정말 이건 미친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한번 보시면요. 위에 이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분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앞으로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가장 앞서 있고 다른 회사들도 달려들고 있는데 뭐 비교랄지 뭐 있는데 자, 일단 테슬라가 넘사벽이죠.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분석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테슬라 로봇들에 대해서도 드디어 이제 이런 분석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게리 블랙이 과거에 이런 거 뭐 분석 좀 해봐라. 뭐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데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씩 계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자율주행의 계산이 나오고, 로봇택시의 계산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이제 로봇에 대한 것도 계산을 하나씩 하고 있는 건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빨간색으로 하려던 거요. 자, 이제 보통 한 대당 한 3만 불 정도라고 말했잖아요. 2만에서 한 3만 불 정도 되지 않을까. 뭐 2만 5천 불이 될 수도 있고, 2만 불이 될 수도 있고, 또 3만 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가 3만 불로 계산했을 때에, 자, 이거를 이제 만약에 한 달 쓴다라고 했을 때 렌트 한다잖아요. 한 달 렌트하면 $300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대략 뭐 한 3년 정도로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매달 300불 나가서 만약에 구입한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300불이면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이 지금 로봇이 집에 데리고 왔는데 집에서 뭐 빨래도 해주고 뭐 웬만한 굳은 일을 다 해줘요. 자, 그러면 why not입니까? 이거면 충분히 우리가 300불 내고 나는 쉴 수가 있고 그 시간에 더 생산적인 일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요. 하루 단위로 나눠 보세요. 자, 하루 단위로 이게 매달 300불이면요. 하루에 $10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10 정도면요. 보통 여기서 뭐 이 사람들이 $10면 부담을 안 느끼거든요. 하루에 $10야? 오케이. 이 정도면 내가 나가서 밥 한번 사 먹는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10고요. 시간당으로 나눠보세요. 0.4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달 한 $300면 자동차 한 대에 보통 그냥 뭐 캠리랄지 요런 뭐 그냥 평범한 자동차 사도 이 정도 나가거든요. 요즘 물가가 올라가지고. 그렇게 $300면 충분히 사람들이 감당하죠. 지금 자율주행 같은 경우가 이 사람들이 매달 99불이면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뭐 몇 년에 걸쳐서 이제 갚아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이렇게 이제 뭐 이거는 기간을 정하기 나름이겠죠. 네가 언제까지 갑니다. 뭐 5년 동안 뭐 10년이다 이렇게 주면은 더 이제 쪼개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매달 $300 수준이면요. 로봇택시를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좋다 그러면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사겠죠. 이 부담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기능에 따라 집에서 뭐 이 필요한 일들을 해준다? 뭐 청소하는 로봇이다. 계속해서. 그러면 여러 가사 도우미 쓰는 것보다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웬만한 거 뭐 다 해주고 이제 한다면 굉장하겠죠. 그리고 그냥 집에 서빙하는 그 로봇이 있다. 이러면 충분히 도움 되겠죠. 근데 뭐 집이 아니더라도요. 공장에 투입되고 이런 것들부터 먼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말에 이제 테슬라가 공장에 투입하는 로봇을 공개한다 그랬으니까 이거 자체가요, 이 매달 $300다? 그리고 한 개 3만 불이다?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에 한 1000대에서 2000대, 3000대 정도 출시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1000대가 3만 불이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대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막 각 회사들이 매달 $300 내고 난 10대 쓰겠다, 200대 쓰겠다, 500대 쓰겠다 이렇게 하면요. 테슬라는 여기서 그냥 현금 흐름이 막 생기는 거죠. 그냥 이거 자체가 플랫폼을 그냥 제공해서 계속 활용되어지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가격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노란색으로 하려 보세요. 이거 미쳤다라는 거죠. insane이라고 합니다. How many would you own? 야, 너 몇 개나 소유할 건데? 사람마다 이제 소유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미국에는요, 자동차 보통 한 대 끄는데 1000불 이상 내는 사람도 있어요. 리스할 때. 좀 1000불 이상이면요, 로봇을 2대를 끌 수 있겠죠. 차라리 로봇을 2대를 사고 나머지 한 $400, $500 남는 거 가지고 그냥 뭐 웬만한 차 한 대 그냥 타고 다니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몇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너 가져갈 거냐라고 질문하고, What would you do with them? 야, 이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뭐 할 건데? 라고 질문도 생길 수 있겠죠. 서로 대화하면서 뭐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로봇이 집에 있으면은. 커피 갖다 줘 하면은 가서 걸어가서 커피를 내려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야, 이 밑에 물건 좀 갖다 줘 이러면 내려가서 물건도 갖다 줄 수 있는 거고, 뭐 많은 걸 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미국은 또 하우스라서요. 집 청소 이런 거에 로봇에게, 야, 너 이 바닥 청소 좀 해라 이러면요. 정말 그 넓은 바닥을요. 정말 이렇게 청소하는데 좋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이제 재미난 건데, 이 얘기를 하니까요. 일론 머스크가 여기다가 댓글을 달아줬습니다. 뭐라고 하냐? 아래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The future will be wild라고 합니다. 머스크가 미래는 그냥 이게 뭐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The future will be insane 이라는 거예요. The future will be wild.
지금 미래가 어마어마하게 와일드해질 거라는 거죠. 이게 뭔 말이겠습니까? 이 많은 걸 함축하고 있거든요. 로봇이 이제 투입되면서요, 많은 것들이 사라질 거예요. 정말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많은 걸 대체할 거고 수많은 로봇들이 곳곳에 투입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투입된 로봇들이 짐 옮기고 이런 것들은요, 사실 공장에 짐 옮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쓰일 수 있거든요. 단순 노동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많은 부분이 대체될 수 있다. 사실 약국 같은 데도 약사들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약국에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약을 찾는데 이 진단서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약, 약에 있는 이 옵티머스가요, 딱 보고 그냥 스캔 한번 딱 하면, 오케이. 네가 아스피린 원하네. 가서 아스피린 딱 가가지고 주겠죠. 돈 결제 딱 해버리고. 그런 현상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난 세상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sky's the limit이 맞아요.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세상이 온다? 머스크가 지금 이건 거의 미친 계획들인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와 같이 이제 간다면요. 법적으로 이 부분들을, 트럼프는 머스크에게 큰 도움을 얻겠죠. 이제 이 로봇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인공지능 로봇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미친 이 시대가 오고 있으니까 그냥 주가는요. 이렇게 되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50불이 뭐고 지금 30불 차이가 아유 정말 하찮은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지금 뭐 내가 옛날에 210달러, 20달러 살 수 있던 게 지금 350달러까지 올랐는데 어떻게 사냐 그러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꾸 뭐 고점에 잡았니 이런 소리도 할 필요 없어요. 길게 보시라니까요. 짧게 보니까 그런 거고요. 내가 2030년도쯤에 로봇이 이제 뭐 활성화될 때 그게 2028년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에 여러분 주가가 이게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현금 흐름이 이렇게 생겨버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은요 너무 이렇게 단기적인 안목을 보면요 절대 투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긴 안목으로 봐야 넉넉하게 편안하게 투자하면서 길게 가는 거, 긴 호흡으로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쯤 하고요. 2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LA 조교스티브였습니다.